안녕하세요. 5월 9일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어제도 급락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 전환해서 하루 종일 플러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대략 혼조 마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인텔이 사업 전망을 낮추면서 한 2% 이상 급락했죠. 그리고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하락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약세입니다. 금융투자시장은요, 레버리지 아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등 이런 파생상품 활용해서 합성 포지션 아주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막 급등락할 때는 수십 회 잃기도 하고요, 벌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뭐 미수는 물론이고 신용거래도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컴퓨터에서 막아놨습니다. 100% 현금 거래만 합니다. 이럴 때는 우량주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 기본적 관점 유지하면서 냉철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올린 영상이에요. 제목이 결국 관세 전쟁에서 중공만 박살나고 미국은 끄떡없었다는 이런 제목의 영상. 결론이 미국이 트윗대로 관세 시행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주가 급락하면 매수가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요, 미국의 다우 선물 지수 대략 한 150인가 160포인트 정도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급락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급나죠. 왜냐하면은 저는 영상에서 매수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데 주가가 추가로 꼬라박아 버리면 제 말이 그냥 헛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주저되더라고요. 이거 올릴까 말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검토를 하고 제 결론대로 영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났더니 한 70포인트 정도 또 올라버리대요. 야, 이렇게 급변합니다. 만약에 제 돈을 베팅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쫄지 않습니다. 절대 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 이게 참 힘들다는 거 어제 많이 느꼈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트럼프 트윗대로 관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대로 시행해버리면 누가 죽어납니까? 그거는요, 미국 경제나 뭐 이런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고요. 도박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추가 관세 없이 합의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냥 왕창 실어놓은 선물 옵션 이용해서 합성 포지션 총동원해서 상승에 베팅한 요 세력들만 박살나는 거죠. 뭐 이거는 특이의 결과이지 미국 경제가 박살나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어제 제가 주목한 데이터는 이겁니다. 중공의 4월 수출 아주 박살났습니다. 예상보다 매우 나쁩니다. 수입은 또 늘었고요. 그래서 순수출 감소는 더 큽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 통일하다면요, 무역 수지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팍 줄어드는 거죠. 뭐 적자는 안 났는데 이거는 말이죠, 다른 조건에 동일한 상태에서는요, 외환 보유고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어제 발표된 중공 외환 보유고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2분기 중공 GDP 박살날 수 있겠죠. 주목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나쁜 영향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공의 수출 감소나 외환 보유고 감소 여부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공의 붕괴 모델, 뭐 여기에 기초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올려두고 있는데요. 그 붕괴 모델의 중간 단계로서 저는 매우
주목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상수지 흑자 폭이 분기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요, 배당금, 송금 그 수요가 집중돼서 일시적으로 그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한 달 전에 예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분기 기준 경상수지 흑자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달러 공급 감소 계속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약세 요인이죠. 문제는 수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뿐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은 전망이 밝지를 않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그 공동화 현상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은 뭐 나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분, 이것의 그 어떤 경쟁력은 나빠진다는 겁니다. 한국도 능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한국 시장 탈출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로 사유재산 강탈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평생 동안 회사 키우는 동안에 고용하고 말이죠. 사람 고용하고 월급 주고 세금 엄청 갖다 바쳤는데 뒤지고 나면 상속세로 다 뜯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상속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랄질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 정말 더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즉 할 수만 있다면 해외 이전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기업은 있어도 돌아오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아직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한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한 것,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추가로 이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란의 원유 다음으로 수출 많은 것이 메탈인 것 모양입니다. 이란산 메탈, 이걸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원유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 대략 이란 수출 금액 한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달러 유입, 캐시 유입되는 거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거 지난주인가 열흘 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거 원유 전망하면서 그때 트럼프가 아니죠. 마이크 폼페오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란에 캐시 들어가는 거 0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제가 기억에 선명히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주 긴장됩니다. 그러면서 이란 메탈 수입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거래하든지 미국하고 거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현재의 이란이 달리 행동하지 않는 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환율은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여전히 강세 국면이고요. 특별히 앞으로 달러 약세될 상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위안 환율 오름세 계속되고 있고 다른 환율들 기존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살짝 올랐죠. 그러니까 조만간 원화가 환율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채권은요, 오늘은 수익률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나 채권이나 전부 다 시소 타는 중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은 주식이건 채권이건요, 투기적 거래 가담자가 매우 많고 얘들이 주로 투자 포지션을 급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근데 그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은 저는 여전히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분명히 안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잖아요. 70년대 이때 불황 속 물가만 자꾸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정반대인 것 같아요. 호황 속의 저물가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새로운 경제 용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무명 인사라서 이건 뭐 네. 중국 그 상무부가요 수요일 날 미국이 추가 관세 시 보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로 어떻게 보복한다는 건지요? 마땅한 보복 수단 없고요. 보복해도 효과 없고요. 오히려 보복 수단에 따라서는 중공한테 부메랑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마지막 올린 그 영상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관세 전쟁의 중간 성적. 미국은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중공이 다 부담했습니다. 즉 독박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었고요. 트윗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패드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그 패드 바이스 체어맨 클라리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 결과 성장이나 그 물가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과의 그 무역 전쟁 10개월간의 무역 전쟁의 중간 성적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확실하고 완벽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기본 관점은 그 미국이 트윗 관세 전부 시행해도 중공은 박살나겠지만 미국은 상관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급락시 분할 매수, 수량 늘리자 뭐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 헌팅 시즌이 아니냐 이렇게 신나게 놀자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주일날 트럼프 관세 미사일 투입 이유가 이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요, 중공이 베이징 회담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수개월 동안 합의한 그 합의 내용들을 대부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밤 늦게 이게 뭐 디플로매시 케이블이라는 거 이게 뭐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 간에 있는 그 통신 수단이겠죠, 뭐 디플로매시 케이블이라는 게 이걸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고를 받고는 완전히 빡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추가 관세 미사일을 트윗으로 날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결국 이 중공, 이 공산당이라는 것들, 좌파들이라는 것들 이것들 믿을 수가 없다. 이것들 뒤통수 깐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들이다, 뭐 이런 평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제 정부라는 것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당시에도 저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때 쏘갔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 박근혜를 욕을 하는 그 모든 그 뉴스들 대부분 가짜 뉴스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에 댓글 조작하고요. 게다가 촛불 선동하고요. 이렇게 광란적으로 그냥 지랄 난동을 해대니까, 그 뭐 박영수 특검인지 얘들도 말이죠. 속은 건지, 수사는 안 하고 조작을 한 건지 지금 의심이 되고요. 헌법 개판소 이것들 말이죠. 재판하라고 맡겨놨더니 재판질 안 하고 개판질 한 거 아닙니까? 걔들도 속았겠죠. 가짜뉴스에 쏟고 댓글질에 쏟고 광화문에서 지랄 난동하니까 겁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또 가짜뉴스에 댓글 조작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좀 여기서는 자제하겠습니다. 결국 뭐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 말해오던 거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안이 족쇄가 되어서 미국은 패권 전쟁 2라운드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 되면 관세로 계속 조지면 되고요. 이런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중 합의 결과는요. 여전히 저는 그 미중 무역 협상 파탄인가 연기인가라는 그 영상에서 전망한 2안 또는 3안과 비슷한 결론은 될 것이라는 견해 유지하면서 신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한국 시장은요,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미국 질서에 편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근데 한국 자체만 보면은 저는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세션이거든요. 결국 미국 크게 갈 때 찔끔 가다가 미국 흔들리면 크게 꼬라박고 이러는 거 아닌지 지금 상당히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예. 차라리 이거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 인버스 한국 시장에도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는 실시간 거래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차라리 미국 가서 이거 S&P 그 ETF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놀고요. 이제 그 미중 협상 보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답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예. 올려드리는 트럼프 트윗 한번 보시고요. 트럼프 마인드 한번 가져보십시다. 트럼프 마인드.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느긋하게 즐기면서 중공을 요리하고 있는 모습 멋집니다. 네. Thank you. See you tomorrow.